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두스푼입니다. 자, 우리 국가직 9급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하고 있죠. 자, 오늘은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도 5번 문제 동일합니다. 자, 이 주제는 정책평가의 유형을 묻는 문제인데요. 정책평가를 제대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이미 이거는 행정학 강의 영상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거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맞추셨을 겁니다. 자, 먼저 해설을 보시면요. 자, 정책평가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가하는 시간,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가 있고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정책을 집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한다고 하면 집행이 다 끝나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정, 집행, 평가라는 이 정책의 과정 속에서 이 집행이 뚜루뚜루뚜루 오다가 다 끝나고 나면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평가를 뭐라고 한다? 총괄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다 총괄해서 모든 과정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총괄해서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총괄평가고 이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집행이 다 끝나고 나서 하는 평가. 그리고 좀 특이한 애가 있는데 정책 집행이 ing죠.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ing죠. 근데 집행되는 도중에도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안 좋은 정책인데 정책 집행이 다 끝나고 나면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g 하는 중에도 좀 평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하는 평가가 형성평가예요. 근데 우리 형성이 뭐예요? 어떤 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형성이란 말 자체가 ing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형성이란 말이 형성되어 간다 ing라고 생각하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평가를 형성평가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먼저 구분하세요. 자, 시기로 구분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집행이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기본적인 평가를 뭐라고 한다? 총괄평가라고 한다.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 평가. 그리고 중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한다? 형성되어 가는 ing 형성평가라고 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정책평가에 나오는 이 총괄평가, 이 총괄평가를 기준으로 총괄평가 하기 전과 후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총괄평가,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시면 이 평가 업무를 담당하시게 될 텐데 저도 실제로 한 3, 4개월 정도 이 평가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거 진짜 골 아프거든요. 왜냐면 공무원이 하는 일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총괄평가 하기 전에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평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바로 평가성 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성 사정은 정책 평가를 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평가를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자를 그냥 빼버리시고 그냥 평가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사정이란 말이 뭐예요? 심사하고 조정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게 사정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평가성 사정, 평가 사정이라고 나오면 아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평가에 착수하기 직전에 하는 분석이다라고 해서 착수 직전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평가성 사정. 여러분 단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평가성 사정이란 말이 나오면 아 공무원들을 총괄평가하기 전에 평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구나. 아무래도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준비를 잘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정책평가가 다 끝났어요. 이제 총괄평가가 다 끝났는데 한 번 더 평가한대요. 그 평가한 것을 또 평가한대요. 이런 거를 메타평가라고 합니다. 메타평가. 자, 이 메타평가는 쉽게 말하면 총괄평가가 1차 평가라면 메타평가는 두 번째로 하는 2차 평가가 되겠죠. 왜 2차 평가를 할까요? 1차 평가가 끝났는데 이거 제대로 평가한 거 맞아 이거? 이거 좀 이상한데? 한번 더 해볼까? 이게 2차 평가죠. 그래서 메타 평가는 어떻게 공부할 때 외웠냐면 메타작 한다고 생각하시면 메타작. 우리 말 안 들으면 매로 두드려 패죠. 1차 평가했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매로 두드려 패면서 2차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타 평가는 메타작하고 평가한다. 메타 평가, 2차 평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이제 기준을 잡아야겠죠. 총괄평가를 기준으로 잡고 총괄평가하기 전에 나오는 거 뒤에 나오는 거. 총괄평가하기 전에 나오는 게 뭐다? 평가성 사정이다. 평가 이후에 한 번 더 평가한다. 메타작하고 하는 평가, 메타평가가 되겠습니다. 요거 개념 잘 잡아두시고.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평가성 사정은 총괄평가 이후에 이루어진다. 아니, 말이 안 되죠. 여기 이 전이라고 써있잖아요. 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또 평가 결과의 개선 가능성 등을 진단하는 일종의 예비적인 평가다. 그렇죠? 예비적이라는 말이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평가성 사정은 이미 기출에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게 9까지 9급에 또 나왔던 거예요. 이번에는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첫 번째 공부했던 총괄평가가 있고 두 번째로 공부했던 형성평가가 있죠. 이거 두 개는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형성평가는
ing라고도 했었죠. 그럼 세 번째로 하나 더 들어온 게 여기에 있는 협의의 과정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협의의 과정평가, 과정평가라는 거 하나를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정평가는 이 총괄평가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총괄평가를 보완한다고 돼 있잖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다 끝난 이후에 처음에 정책이 처음으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 정책을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한다. 바로 정책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를 보는 거. 또 정말 능률적인 정책이었는지 능률성 평가라고도 하고요. 이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평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괄평가의 다 동의어예요. 그래서 총괄평가는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효과성 평가라고도 하고 능률성 평가라고도 하고 영향평가라고도 합니다. 영향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정책이 우리 사회, 우리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형성평가를 보니까 정책 집행 도중에, 도중이란 말이 ing죠. ing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공적으로 집행 전략을 세우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쉽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요리할 때, 요리하는 도중에 음식의 간 보잖아요. 음식의 맛을 확인하는 거. 다 끓이고 난 다음에 평가하면 완전히 음식에 맛탱이가 없는 거면 이게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도중에 간을 계속 보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도 형성평가가 될 것이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모의고사를 본다. 이런 것도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집행 과정을 점검한다. 이런 것들이 형성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형성평가, ing 평가는 집행하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다. 정확하죠? 그래서 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것이다. 정확하게 맞죠? 공부 전략을 수정하는 거죠. 시험 당일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형성평가라고 하는 거고, 형성평가는 ing잖아요. ing. 그 다음에 세 번째, 협의의 과정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과정평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과정평가. 아까 이거는 총괄평가랑 유사하다고 했죠. 그래서 집행 이후에 하는 거다. 집행 이후에. 근데 얘는 뭘 하는 거냐 봤더니, 정책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인과관계를 검증한대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 이런 거죠. 정책 효과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단을 썼어요. 어떤 수단을 써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정책을 써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정말 잘 나왔어요. 이랬을 때 이 쭉쭉쭉쭉 진행되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바로 정책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했는지, 이런 인과관계의 경로를 파악한다.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선택을 했어도 이 정책이 집행되고 나서 그 과정이 잘 좋아야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겠다. 이거 인과관계의 경로를 평가하겠다라는 게 협의의 과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이라는 말을 딱 생각하면서 과정이라는 게 뭐다? 경로를 평가하는 거다. 인과관계의 경로를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수단과 결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원인이죠. 원인과 결과. 우리 이걸 앞글자 따서 인과관계라고 하죠. 바로 인과관계의 경로를 평가한다. 이게 과정평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과정평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까지 9급 문제를. 자, 먼저 총괄평가라고 했죠. 그럼 총괄평가는 집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평가죠. 그래서 집행이 완료된 후에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효율적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정확하게 맞죠? 두 번째, 형성평가는 형성평가가 뭘까요? 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평가로서, 형성평가는 제가 아까 영어로 쓰면 ing라고 그랬죠. 그럼 집행하는 도중이라고 그랬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예비평가래요. 그래서 공식적인 영향평가, 영향평가? 어떤 정책이 우리 사회, 우리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본다.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위에 있었던 총괄평가랑 똑같은 말이죠. 총괄평가랑 동일한 말이죠. 제가 총괄평가는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효과성 평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영향평가라고도 하고, 능률성 평가라고도 한다고 앞에서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괄평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형성평가는 예비평가라서 총괄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한다? 틀렸죠. 이건 형성평가가 아니고, 제가 아까 총괄평가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있다. 그때 앞에 있는 것이 준비하는 예비적인 평가다. 이걸 뭐라고 불렀죠? 그쵸. 평가성 사정이라고 했죠. 평가성 사정. 이게 정답이니까 이게 X가 되고 이게 정답이었죠.
이거 이미 기출에 몇 번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하라고 한 겁니다.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또 3번 문제 보시면 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봐보세요. 정책이 의도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라면이 잘 끓여지고 있는지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본다. 이게 바로 ING죠. ING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형성평가라고 했었죠. 형성평가. 근데 이 문제는 형성평가인데 여기는 왜 과정평가라고 하나요? 아까 보시면 과정평가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협의의 과정평가와 형성평가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정평가 안에는 형성평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지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과정평가 안에 있는 형성평가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평가성 사정에서 답 나왔으면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번째, 집행 모니터링. 모니터링이 뭐예요?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모니터링 많이 하는데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형성평가랑 똑같은 말이죠. 형성평가라는 게 ING 되는 과정을 본다면서요. 그래서 집행 모니터링도 형성평가랑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결국은 정책이죠. 프로그램이 정책이니까 정책이 투입되고 또 활동되는 것을 측정한다. 그리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를 해서 정책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라면 끓이는 방법대로 잘 끓여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렇죠? 이게 ING 형성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형성평가를 여러분들이 그냥 라면 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행 모니터링도 라면 끓이는 이 방법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막상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해보시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얼마든지 지방직이든지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에 이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